자,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휴머니젠 그리고 키닉사의 항-GM-CSF 치료제죠. 렌질루맙과 마브릴리무맙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항-GM-CSF 치료제로서 미국에서 이제 조금씩 주목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소식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S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VS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AND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AND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출처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아레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3월 1일 2021년 3월 1일 날 게시가 된 뉴스입니다. 소식지예요. 코멘트. 그래서 보시면은 Humogens and Kiniksa's anti-GM-CSF antibodies likely to garner a place for non-ventilated COVID-19 patients. 그러니까 휴머이젠과 키닉사의 항-GM-CSF, GM-CSF 항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대한 자리냐?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non-ventilated, 그러니까 벤틸레이트가 이제 그 환기 치료거든요. 환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제목은 휴머니젠 키닉사 항-GM-CSF 항체는 비환기 코로나 환자를 위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 개선 견해가 있다. 휴머니젠의 렌질루맙, 키닉사의 마브릴리무맙에 대한 내용이고, 보충 산소 필요 환자에 적합하다. 대신에 상급 상관 환자, Advanced Intubated Patients라고 해서 이 환자들에 대한 개선은 아직은 연구 중이다 라고 합니다. 초기 연구는 코로나 치료제에 있어서 초기 연구는 주로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지만 보조호흡법 필요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엇갈린 견해들이 많이 있다. 마브릴리무맙은 벤틸레이티드 그리고 논벤틸레이티드 환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렌질루맙은 논벤틸레이티드 환자에 대해서 당도교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NIH 주관으로 하는 임상에서 기계적 환기 그리고 에크모 환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죠. 우리 다들 알고 있죠. 렌질루맙과 마브릴리무맙 얘네들은 보충산소가 필요한 단계의 환자들에게 CRS,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삽관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에서는 항-GM-CSF 영향이 좀 불분명하다. 길리어드의 베클루리, 렘데시비르죠. 그리고 덱사메타손 이 두 가지로 간주되는 표준 치료제 외에도 치료제의 허가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합니다. 마브릴리무맙은 2, 3상을 진행 중이고요. 2상의 부분 데이터가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렌질루맙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3상의 최상위 데이터가 3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휴머이젠은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거라고 공지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BLA에 비해서 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EUA 시 데이터는 좀 임상 3상 데이터는 미포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액티브5 시험이 완료되면 임급 3상 데이터와 함께 결합해서 제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EU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고 나서 데이터 임상 3상과 액티브5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EUA 긴급 사용 승인 허가 발표가 좀 더 저렴한 비용?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휴머니젠과 키닉사 외에도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죠.
GSK의 오틸리맙. 이게 이제 2월 25일 날 임상 이상 데이터가 발표되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28일 생존율과 호흡 부전이 없는 환자의 비율을 계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Timing is key라는 제목으로 또 다음 문단이 이어지는데요. 렌질루맙의 메커니즘은 GM-CSF 생성을 유도하는 T세포의 효과를 차단한다. 이건 저희도 메커니즘에 관련해서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기가 쉽다라고 해요. 임상 초기에는 사망률에 대한 이점을 입증하는 걸로 주목을 했었다면 이제는 다른 변수가 더 수용이 가능하다. 렌질루맙의 1차 변수는 28일 동안 호흡기 없는 생존율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브릴리무맙은 호흡 부전 없는 환자의 생존율, 그리고 기계 환기 필요도의 감소, 마브릴리무맙은 호흡 부전이 없는 환자의 생존율을 변수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망률 이외에도 기계 환기 필요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투석 및 신장요법에 대한 필요도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것들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 유도 요인, Factors Driving Usag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을 치료제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뭔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렌질루맙은 우선 임상 3상 결과가 중간 결과와 일치를 한다면 주목할 만하다. 렌질루맙은 특히 임상에서 표준치료요법을 허용한다. 그 얘기가 이제 렌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위약 혹은 병용으로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죠. 2020년 11월 6일 3상 중간 결과 발표에서 보면 78%의 환자가 렌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위약에다가도 물에다가 렘데시비르를 쓰고, 그리고 그 치료제에다가도 렌질루맙에다가 렘데시비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브릴리무맙은 표준치료요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대요. 이 이제 표준치료요법을 SOC라고 하는데, SOC 없이는 약물 연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 고투르 박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한 어떤 연구 중인 박사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룬 기사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번역기도 돌리고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읽기 쉽게 문구를 좀 수정하고 해서 공유드린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머이젠 투자자분들, 그리고 텔콤 KPM테크 한일증공 투자자분들을 위한 소식이니만큼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